강력한 미국, 전쟁. 볼턴이 왕따였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등을 폭로한 그것이 일어난 방이라는 회고록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대체 왜 이 책을 썼고 또 어떤 파장을 가져왔는지 샅샅이 해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턴이 낸 회고록이 대체 뭔가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외교 막후 내용을 폭로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 한 정권이 지난 뒤 한 30년 정도 지나서 그 공개되기 마련인데요. 바로 지금 그 현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생각, 당시에 있었던 일을 깡그리 폭로한 거죠. 이 책 한 권으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외교 정책을 했고 각국 지도자와 정부 그리고 이제 그 정책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도 자세하게 대중에게 폭로를 해버린 셈입니다. 저는 존 볼턴 하면 초강경파, 거친 발언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거든요. 이 볼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국가안보보좌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협상이나 타협 이런 걸로 외교로 이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전쟁, 폭격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에게 마음에 든다 해서 발탁이 됐는데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지나치게 전쟁, 공격 이런 걸 하니까 오히려 부담을 느껴서 트럼프에 의해서 해고가 된 그런 사람이죠. 볼턴과 트럼프가 처음에 이 연결고리에 있어서는 베리 골드워터라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 좀 어떤 사람인가요? 1964년 당시 린던 존슨 대통령, 린던 존슨은 미국 민주당 대통령입니다. 그 골드워터하고 서로 붙었는데요. 골드워터가 굉장히 큰 차이로 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골드워터는 공화당 사람들 가슴에 남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강경한 정책을 폈습니다. 강력한 미국, 전쟁, 심지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한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힘을 전 세계에 과시해야 한다. 이런 정책은 그 이후로 레이건,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죠. 그리고 아들 부시인 조지 W. 부시까지 가서 무력과 힘을 앞세운 미국 그리고 공화당이라는 그 이미지를 만들었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와 볼턴은 같은 공화당 강경파 골드워터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점이 달랐길래 아까 트럼프랑 이제 볼턴이 갈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은데. 볼턴은 바로 이런 이념에 계속 사로잡혀서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다. 힘이 있다. 무기가 있다. 군사력이 있다. 이를 써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따르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요. 트럼프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바마 정권에서 했던 그 이란과의 핵 협상 필요 없다. 공격하자.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공격을 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고 부담이 되고 국민이 등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표를 잃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큰 소리만 치고 전쟁까지는 조금 좀 늦추자 이런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점에서 볼턴이 불만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 이런 트럼프랑 볼턴과의 그런 갈등들이 이번에 있는 회고록을 펼쳐내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건가요? 그렇죠. 볼턴은 이 책을 통해서 그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막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는 너무 이제 겁쟁이다. 적극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제 겉보기와 속이 다르다. 그리고 국제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 세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급부에서는 볼턴이 왕따였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면은 늘 같이 붙어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정책 조언을 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옆에서 바로 얘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마음에 100% 썩 들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폼페이오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가족들 사이라든지 딸과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자리에서 좀 소외되고 서로 생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목적은 트럼프가 많은 표를 얻어서 재선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 볼턴의 목적은 트럼프의 재선이라든지 트럼프의 인기라기보다 자신의 뜻을 미국이란 나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펼쳐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과거에도 이렇게 폭로성 회고록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었나요? 그렇죠. 줄리안 어산지가 미국 외교 전문을 입수해가지고 폭로한 위키리크스 사건이라고. 그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죠. 미국이 이제 진짜로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떤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를 입장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미국 입장만 생각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왔죠. 또 하나 재미난 게 1차 대전이 한창일 때 미국은 17년 4월까지 1차 대전에 참전을 안 했습니다. 우린 중립이다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침엄한 전보 사건이라는 게 발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독일 외무장관 침엄만이 멕시코 대사관에 보낸 전문이 영국 첩보당국에 의해 가지고 해독이 돼서 이 그대로 미국에 전달된 겁니다. 내용이 충격적인 겁니다. 멕시코, 독일 편을 들어서 미국을 같이 공격하면은 옛날에 19세기에 뺏겼던 텍사스, 아리조나, 뉴멕시코를 주겠다. 미국 영토를 떼서 주겠다는 얘기니까 미국 사람들 이거 보고 난리가 났죠.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게 해서 1차 대전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참전했습니다만은 1년 6개월 정도 뒤에 독일이 항복을 했죠. 그 정도로 미국이 마지막에 그 이제 균형이 있는데 확 이렇게 밀어버린 거죠, 힘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만드는 게 이게 외교 전문 공개입니다. 이번에 볼튼이 공개하고 폭로한 백악관 마코 얘기는 내용도 너무 자세하고 적나라하기 때문에 그게 진실로 밝혀질 경우에 어떤 나라에 어떤 타격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2의 침범한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파장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가져올 파장 같은 것도 꽤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백악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여러 군데 털렸다. 네. 이건 수정을 해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했다는 얘기, 트럼프 정권이 행정부가 밀었던 여러 정책이 과연 볼튼의 폭로대로 그대로인지 아니면 볼튼이 과장을 했는지 현장에서 잘못 알았든지 이 모든 것을 다 따져서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역시 이런 종류의 충격 자체는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찬찬히 대응을 해야겠죠. 왜냐하면은 북미 대화 그리고 한미 동맹 이런 사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명의 폭로로서 이쪽으로 다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다 갈 수도 없고 어떤 진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균형을 잡고 미래를 향한 어떤 이제 지향점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편에서도 따끈따끈한 국제 이슈들로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